요즘 가성비 약국 아이템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미녹시딜이랑 아젤리아 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수십만 원짜리 비싼 화장품이라든지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비싼 시술들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성비 약국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음의 본질을 알려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안시술로 리쥬란이라는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리쥬란은 피부 탄력, 잔주름 개선, 유수분 밸런스, 모공 수축까지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이런 안티에이징 효과의 대표적인 시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돈 500원으로 피부과에서 비싸게 시술해야 되는 리쥬란의 효과를 집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놀랍게도 집에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는데, 바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인공 눈물입니다. 요즘 유튜브도 찾아보면은 피부과 원장님들이 많이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막상 약국 가서 사서 쓰려고 하면은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제품을 구입하셔서 어떻게 쓰시면 되는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인공 눈물은 리안, 리클란, 마이드로, 모이스타 저마닉 등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인공 눈물들의 주요 성분이 폴리디옥시 리보뉴클레오타이드 소듐이라고 하는 PDRN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잖아요. 이 성분이 들어있는 인공 눈물입니다. PDRN 성분은 원래 조직을 재생시켜서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인 진피재생주사 치료의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PDRN이 소량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제가 예전에 피부과 전공의 시절에 하지 정맥성 궤양이 있어서 막 몇 달 동안 피부 재생이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 소독을 해드리다가 PDRN 성분이 조직 재생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조금 사용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PDRN 성분을 약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해드렸더니 한 달 이상 매번 오셔서 소독을 하셨을 때도 잘 차오르지 않던 조직이 한 일주일 만에 거의 많이 좋아지셔서 이거 PDRN 성분이 확실히 조직 재생에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라고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흔치는 않지만 한 0.1% 정도의 확률로 이 PDRN 성분에 이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실 수 있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했을 때 피부가 좀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화끈거리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이제 그런 자극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보다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 표피는 우리 분자량이 500달톤보다 작은 분자량을 가진 물질들은 피부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데, 500달톤보다 큰 분자량을 가진 물질들은 피부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PDRN 성분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500달톤이 아니고 50에서 1500kDalton,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한 1000배 정도 분자량이 좀 큰 성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피부 위에 바르기만 했을 때는 피부 안쪽으로 유효 성분이 들어가기가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제형이라서 집에서 좀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MTS라고 하는 미세한 바늘이 많이 뚫려 있는 이런 롤러 방식으로 피부에 살짝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요 PDRN 성분이 들어있는 인공 눈물을 도포해 주시는 방식으로 집에서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아프지가 않아요. 약간 살짝 따끔한 느낌이 살짝 드는 정도인데 거의 통증이 없어서 마취크림 전혀 바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요, 이 MTS를 피부에 직접 문지르기 전에는 알코올솜 같은 걸로 피부를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 MTS 좋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문지르면 요 미세한 바늘 자체도 피부에 구멍을 뚫으면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문지르지 마시고 아주 가볍게 살짝씩만 사용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인공 눈물도 보면은 이렇게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인공 눈물도 있는 반면에 병에 들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쓸 수 있는 인공 눈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회용 인공 눈물은 벤질코늄 염화물이라는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수시로 또 일정 농도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급적이면 다회용 인공 눈물보다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되는 약국템 두 번째는 이 비판텐 연고입니다. 비판텐 연고는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하신 분,
항상 속당김이 있고 화장이 잘 안 먹고 잘 뜨시는 분, 이런 분들이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스테로이드가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제품이라서 장기적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 비판텐 연고를 바르면 이 피부에 덱스판테놀 성분이 흡수가 된 이후에 비타민 B5로 전환되면서 직접적으로 유효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피부의 재생을 도울 뿐만 아니라 피부에서는 이 수분을 또 보충해 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피부 안쪽에 들어가서 지방산과 팅고 지질을 합성을 유도해서 피부 장벽 기능이 재생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섬유아세포를 증식시키고 콜라겐 합성을 재생시켜서 상처 피부의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도 많이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 기저귀 오래 차고 있어서 이제 기저귀 찬 부위에 습진이 생기거나, 또는 우리 여자분들 출산하고 이렇게 수유하시다 보면은 유두 부위에 아이가 오랫동안 계속 세게 빨면 자극이 되면서 습진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비판텐 연고를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은 이런 습진성 병변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비판텐 연고가 다 좋은데 뒤에 성분을 보면은 정제 라놀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라놀린 성분은 우리 피지 분비량이 좀 많으신 분들이 사용했을 때는 모공을 좀 막으면서 여드름, 이런 트러블을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은 분은 비판텐 연고는 사용하지 않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이런 덱스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라로슈포제에서 나온 시카플라스트 B5라는 제품인데요. 덱스판테놀 5%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재생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끈적거리는 것도 괜찮은 분들은 아토팜에서 나온 판테놀 크림은 이제 덱스판테놀이 10%가 들어있거든요.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다행히 이제 비판텐만큼 끈적거리지는 않고요. 이제 나는 이제 화장품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두 가지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두피가 좀 하얗게 드러나 보여서 좀 이것 때문에 좀 나이가 많아 보인다라고 신경 쓰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탈모 치료제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녹시딜 3%짜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발모제가 있고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DHT 성분을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엘크라넬이라는 여성 전용 발모제 약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짜리 미녹시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들이 사용을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했을 때는 이제 머리카락의 굵기도 조금씩 증가되고, 그리고 머리카락의 개수도 점점 많아질 수 있다는 것들은 논문을 통해서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품들은 발랐을 때 조금 끈적거림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비교적 두피에 좀 가렵거나 화끈거리거나 이런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은 제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는 꼭 초반에 소량을 먼저 살짝 사용해보고 자극감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되시면은 이 부위에 조금씩 넓게 펴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꾸준히 몇 개월 이상 발라주시면은 머리카락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고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국 아이템 네 번째는 아젤리아 크림입니다. 아젤리아 크림은 아젤라산, 아젤라익 에이시드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여드름 치료제인데요. 여성분들 여드름 났을 때 첫 번째 초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기도 한데, 이게 전문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과 원장님들이 많이 소개해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젤리아 크림은 항염 효과, 그리고 여드름 균도 조금 줄여주고 각질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서 항산화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는 여드름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입니다. 아젤라산의 좀 특별한 점은 우리 멜라닌 세포가 조금 증식되면서 색소 침착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색소 침착에도 예방이 될 수 있고요. 자연유래 추출물이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임신하신 분들, 수유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항생제가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에 대한 걱정도 없어서 비교적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 기미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보습을 도와줄 수 있는 히알루론산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표피에 각질을 살짝 정리해 줄 수 있는 우리 아하 성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과 적절하게 잘 믹스해서 사용을 하면 기미를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젤라산은 항진균 효과, 곰팡이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도 조심스럽게 사용했을 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여드름을 치료하는 이런 제형들은 어느 정도 피부에 자극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얼굴에 전체적으로 많이 바르시면은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좀 심하게 올라오면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어서 소량을 일부에
살짝만 발라보시고 혹시라도 약간의 자극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극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 잠깐 사용을 중단하셨다가 자극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면 다시 조금씩 사용해보고 그렇게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사용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이 아젤리아 크림은 광독성이라든지 다른 약물이랑 이렇게 상유 작용하면서 자극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사용하셔도 괜찮으신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 약국 가성비 아이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제품이라든지 홈케어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